오늘은 제3과를 배우겠습니다. 오늘 10자 중 저녁 석자를 제외하면 모두 실제 모양이 없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글자의 모양으로 그 뜻을 나타낸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10자가 배우기가 끝나면 요 아래에 표기된 나무꾼과 선비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글자들은 대부분 쉽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상중하 세 자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상중하라고 하면은 이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다 보니까 상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든 것이고, 하는 이렇게 해서 아래로 표시한 것이고, 중은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정 가운데로 이렇게 내려서 그 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쉬운데 뜻은 좀 많습니다. 상 같은 경우 윗상,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뭐 상급생, 뭐 이렇게 상사 이렇게 하죠. 또 오를상은 뭐냐면은 그 상승한다. 뭐 우리가 옛날 그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는 상경한다 그랬어요. 올라가는. 또 먼 옛날에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상고라는 게 있어요. 상고. 먼 옛날 상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 중에 제일로 자주 보는 게 뭐냐면은 TV 보다 보면 뭐 주상전환 합시오 그러죠. 주상입니다. 임금이에요. 임금. 네? 주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가 글자는 쉬운데 의외로 사용 빈도가 좀 많습니다. 그 아래 하도 그래요. 아래 하는 뭐 부하, 뭐 하급생 이러죠. 그 내릴 때는 하향, 하야, 뭐 하야, 하향, 하야 이렇게 하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관으로 있다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하야. 또 그런 하마평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중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 정중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도 씀씀이가 돼요. 마음도 이제 중심을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대소, 이게 대소는 자세히 보세요. 대자는 이렇게 막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네? 이 소자는 정반대로 이렇게 좀 찌그러져요. 축소가 돼. 그래서 어차피 모양이 없다 보니까 이 형상으로서 대와 소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대는 뭐 대륙, 클 대자죠. 또 높을 때는 뭐냐면 대통령, 우리 군대도 제일 높은 별 4개, 대장, 이게 대자고. 소는 뭐 소인, 뭐 소생 이러죠. 그래서 이제 대소는 쉽고, 그래서 저녁석이 나오는데요. 저녁석은 뭐냐면 저녁석도 내내 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썼댔어요. 좀 더 누웠지. 근데 우리가 저녁 때가 되면은 해가 뉘어질 때도 이 달이 보여요. 응? 그래서 저녁 때지만은 이 달 모양으로 된 저녁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석과 마늘다가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은 이 석을 2개를 해서 마늘다로 했는데, 뭐냐면은 농경사회일 때 아침에 집을 떠날 때는 농기구만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는 뭔가를 수확해서 가지고 들어와요. 마치 샐러리맨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자녀를 위해서 뭐 과자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녁 석 2개가 되면은 뭔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올 때 뭔가 많아져요. 그래서 석 2개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만을 다하고 이건 적을 소입니다. 이 소는 이 작을 소하고 잘못하면은 혼동될 수가 있어요. 이 적을 소인데, 우리가 그 보통 소년이라고 그러죠. 소년 할 때 이 소자 쓰면 안 됩니다. 이 소자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소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야. 몸체가 작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소는 뭐 소량이다. 이런 적을소예요. 적을소. 이쪽은 작을소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클태, 그러면 대보다 더 커. 태평양, 뭐 태양, 이래서 아주 클 태자입니다. 클 태자. 그리고 이건 평평할 평자죠. 평평하다는 것은 수평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본래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게 평자예요.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은 클태, 태평성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빨리 했는데, 왜 더 빨리 했냐면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저녁석이 있고 마늘 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어떤 마을에 나무꾼이, 옛날 그 나무꾼들은 주로 장작을 팔았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4학년, 국민학교 4학년 때도 우리 집에서 그 장작을 뗐댔어요. 5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구공탄을 뗐는데, 이 나무꾼이 이 장작을 팔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왔는데, 팔다 좀 남았는데 저녁이 됐어. 근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남은 거를 그냥 누구 공짜로 주기는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마침 이 나무꾼이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자기가 어떤 문장으로 문제를 냈어요. 문제로.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은 나머지 이제 장작을 주겠다. 근데 마침 그 얘기를 들은 가난한 선비의 아내가 그걸 듣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 보고 빨리 가서 답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거기 가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답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마침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저녁 때였어요. 저녁 때가 되다 보니까 집집이 저녁을 하기 위해서 불을 떼잖아요. 응? 불을 떼니까 밥을 떼다 보니까 연통에서 연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로구나 해가지고 인화성연, 불 때문에 연기가 나는데 마침 그 인화를 합치면 연자가 됩니다. 인화성연, 석적타야. 석양이 되니까 많아지더라. 마침 석적 합치면 또 다야. 이 나무꾼이 낸 문제는요, 다음 사과에서 하기로 하고, 가끔 가다가 문인들은 서로 이렇게 그 문장으로 주고받고 다툼을 합니다. 특히 그 김삿갓 같은 경우 그런 글이 참 많은데, 김삿갓의 글은 아주 대단히 그 훌륭한 글들이 많습니다. 시간 나시면은 김삿갓에 대한 그런 그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빨리 했는데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고, 제 4과에서 나무꾼의 그 문제와 기타 글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